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주년 건국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광화문에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오후 6시 반을 넘었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줄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가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두 가지 선택을 잘 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에 섰습니다. 줄을 그쪽으로 섰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가 정체성으로 하고 자유진영과 함께 가는 것을 국가의 노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 노선 선택과 국가 체제 선택을 현명하게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못했더라도 대한민국은 오늘 북한 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회주의를 선택을 해도 아니면은 자유진영을 버리고 공산진영으로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선택을 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진영,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단순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가 노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줄을 지금 잘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 매일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제목만 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국가 노선을 한미동맹을 위주로 한 자유진영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중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면은 오늘 이 신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울입니다. 거울, 이 세상의 거울입니다. 신문을 비판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면 사진이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수권 법안 서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데 이 2019년 회계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주한미군을 22,000명으로 줄일 때는 반드시 미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딱 묶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오더니 갑자기 돈이 너무 드니까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 의회가 견제장치를 발동시킨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멋대로 주한미군 철수할 수 없다. 줄일 수도 없다. 22,000명은 유지해야 된다. 지금 28,000명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이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7,100억 달러입니다. 7,100억 달러면은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인데 한 1,3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전체의 군사비를 합쳐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미 국무부 이 신문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북비핵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미 국무부 3차 남북회담 논평. 비핵화 진전 없이 추진되는 한미관계 균열이 우려된다. 저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평양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서 진전되어야 한다. 즉 비핵화 초입에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같은 거는 안 된다. 너무 남북이 핵 문제와 별도로 가까워지는 데 대한 말하자면 견제구를 던진 거죠.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견제구를.
김일성 광장 수만 명 집결, 정권 수립 70년 열병식 열 올리는 북, 정부 수립 70년 기념도 따로따로 하는 남. 그러니까 적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 내일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로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따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정권이란 거죠. 문재인 정권은 국론 분열을 여러 군데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 정권입니다. 통합을 이야기하나 분열 정권입니다. 적전 분열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 문 평양 방문, 북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될 수도.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9월 9일이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일인데 그 언저리에 가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 국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러리가 될까 걱정된다. 이런 주장을 워싱턴 포스트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비서진이 이런 기사가 나오도록 만듭니까? 이런 걱정을 한국을 넘어서 미국까지 그런 걱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빅터 차, 한때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 남과 협력 통해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나가고 있다. 정상회담 목적을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오늘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7월에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정을 했다. 그리고 발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그렇게 해서 진룽호, 범행선박인 진룽호를 포항에 들어온 진룽호를 응유할 수 있었는데 내보내고 말았다 하는 기사가 또 떠 있습니다. 또 지금 터키가 미국으로부터 관세 보복을 당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터키의 화폐 리라가 폭락을 거듭하고 이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해가지고 터키가 국가 부도로 갈 위험이 있다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빨간불입니다. 터키가 저렇게 된 것은 말하자면은 국가 노선을 변경하고 국가 정체성을 바꿔가지고 독재화한 결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언론, 사법을 막 탄압을 해가지고 수만 명을 지금 감옥에 보내놓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친미에서 친러시아 쪽으로 친이란 쪽으로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철 그리고 알루미늄 수입에 터키로부터 들어오는 강철 관세 50%, 알루미늄 관세 20%, 전보다 2배나 높게 매기고 몇몇 장관에 대한 금융 제재를 선언을 하니까 지금 터키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라가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국가 부도로 가게 생겼어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될 지경에 빠졌습니다. 즉 미국이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린 이유는 첫째는 독재화죠. 두 번째는 반미입니다. 반미 독재로 가다가
지금 터키가 군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대중 조선일보 전주필이 이 정권이 하는 게 꼭 베네수엘라 같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망한 게 바로 반미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독재로 갔습니다. 반미와 독재를 같이 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아니면은 지금 터키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될 일은 신생 대한민국을 줄을 잘 세웠다. 문명국가 편으로 자유민주주의, 실용주의 세력, 세계사의 대세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대한민국 호를 항로를 그쪽으로 잡았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선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다. 그 결과가 그동안에 상당한 기복도 있지만은 오늘날 제가 광화문 바깥으로 바라보는 이 근사한 나라, 세계 7대 경제 강국, 세계 5대 공업국, 그리고 세계 최장수 국가로 만들었다 하는 데 대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